하려고 한 게, 저, 누군지 알죠? 네. 대단한 사람입니다. 네. 영업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걸 한 15년 정도 했고요. 앞전에 뭐 했는지도 아시죠? 네. 대학에서 한 10년 있었어요. 영업만 한 25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미용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뭐 한 4, 5년 전부터 답답한 게 많이 생겼어요. 앞으로 이 미용의 방향이라는 걸 되게 많이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저는 계속 이 일을 해야 되거든요. 미용실하고 계속 지속적인 관계를 하다 보니까 미용실이라는 게 좀 변화가 왔어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패턴에 카피만 계속 하다 보니까 결국은 제가 생각했던 문제점에 거의 한 5년 전부터 봉착이 돼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경쟁자들이 너무 많이 생겼다라는 거잖아요. 미용실이 너무 많잖아 지금. 네. 예전 10년 전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미용실이 들어오다 보니까 결국은 뭐 할 수 있는 건 가격 싸움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뭔가 컨텐츠라는 건 무슨 말인 줄은 다 아시죠? 특별한 차별화된 매뉴얼 없이 경기가 한참 좋을 때 미용실만 생기면 돈을 벌었을 시절이 있었어요. 그게 미용실만 그런 게 아니고 대한민국이라는 사회 자체가 되게 성장하는 시대에 모든 업종이 다 차례만 놓으면 막 장사가 잘 됐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게 불행인지 다행인지 몰라도 미용이 제일 끝자락 10년 전이 마지막으로 호텔이 팍 터졌을 때였거든요. 그럴 때 대형 미용실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도 되게 많이 들어와 있지만 미용하는 사람들의 최종의 목적이 뭡니까? 내거 하는 거잖아. 대형 미용실들이 한참 호텔이 터질 때 우주순처럼 들어와가지고 창업해야 될 사람들을 너무 많이 배출을 해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자영업의 가장 큰 문제는 너무 많다는 얘기잖아요. 자영업자들이 너무 많아지게 된 이유가 그런 이유였는데 뭐 우리나라가 선진국화되면 시작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거든요. 뭐 고령화 사회가 오는 거고, 그 다음에 젊은 사람들의 숫자가 급격하게 죽는 거고, 고령화 사회가 오는 것도 뭐 그냥 단순하게 고령화 사회가 오는 게 아니고 소득의 주체인 그 세대들이 은퇴할 무렵이 시작이 된다는 얘기가 있는 거죠. 이게 되게 큰 문제인데 아직도 5년 동안은 여기 뭐 다른 지역에서 오실 분들도 있겠지만 부산은 엄청 더 많아질 겁니다. 왜? 그동안 10년 전부터 만들어진 대형샵에서 개출한 미용사들도 있고 지금 현재 그 대형샵에 근무하고 계신 디자이너들도 되게 많이 존재하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이 나와서 창업을 한다고 봐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업종에서 이 10년 전에 시작된 공급 과잉의 문제점들이 지금 부산에서 이미 5년 전, 10년 전에 시작이 된 거고 또 앞으로 10년 동안은 계속 이게 반복될 거란 얘기거든요. 그 징조가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아주 괜찮다고 얘기했던 브랜드 살롱들의 객단가가 10년 전에 제가 그때 막 한참 뭐 RXX라는 미용실을 한참 막 오픈시켜줄 때 보통 기본적으로 8만 원 했었어요. 염색 파마의 베이직 요금이. 근데 지금 다 아실 거예요? 모 매장은 한 3만 원대 중반. 거의 대부분의 매장들은 기본 베이직이라는 게 4만 원대로 떨어져 있을 거예요. 그 이유가 결국은 딴 거 고민할 필요 없어요. 공급과잉이 초래한 현상이거든요. 그건 미용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업종도 마찬가지잖아요. 요즘에 뭐 주변 지인들이 은퇴해서 커피숍 차린다 그러면 말려야 되잖아요. 100% 망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식당장에다가 나와서 은퇴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자영업이 계속 문제가 생기니까 계속 하지 마라. 그런데 대안이 없으면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미용하시는 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창업의 꿈을 가지고 미용 배웠던 사람들을 어떻게 막을 수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방안들이 나오는데 결국 이건 못 막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공급과잉 전문 시대가 10년 정도 지나야지 다른 업종이 같은 일을 그대로 할 그런데 이 공급과잉이 큰 문제가 생기는 건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나라 경제라는 게 성장의 일변도의 경제에서 볼륨이 커지는 사회에서 지금 볼륨이 작아지는 사회로 바뀌는 거거든요. 전체적인 파이는 되게 커졌는데 뜯어먹는 사람들이, 나눠먹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 사회로 바뀌다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게, 가져갈 수 있는 게 너무 작다는 얘기예요. 그건 뭐 지금 미용실을 운영을 하시니까 잘 아시는 내용들일 거예요. 그러면 이 시대가 조금만 더 가버리면, 아니면 지금 시작됐을 거예요. 그러면 제로섬 게임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여기 이제 한 30분 정도 앉아 계시죠? 그럼 30개 미용실이 있다고 치면 2년이나 3년 안에 여기서 15명이 없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냥 더불어서 잘 산다, 손잡고 너 잘 돼, 나 잘 돼 사회가 아니고요. 이제는 둘 중에 하나가 없어져야 돼요. 이게 공급과잉의 마지막에 들어가면 나와야 되는 현상인데 지금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요게 지나고 나면 이제 완전히 수축돼 버릴 거예요. 그러면서 안정화돼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뭐 나라의 관계자는 아니지만 나라에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이렇게 한 사람들의 제2의 직업을 찾아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복지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야 되는데 대한민국은 이걸 안 했기 때문에 갑자기 삼성전자에 좋은 회사 다녔던 사람이 정년퇴직해가지고 커피숍 차려가지고 온 재산 다 집어넣어서 커피숍 차렸다가 사회 밑바닥 치고 떨어져 버리는 현상이 지금 되게 많이 생겨서 자영업자들 되게 위기라고 하는데 특이하게 미용은 계속 창업해. 요번에 코로나 때 엄청나게 심각했죠. 와 미치겠네. 저 그날 오픈 2개 했어요. 하나는 경주, 하나는 경주 신도시. 저도 그랬어요. 와 이거 미치면 안 돼요. 또 오픈을 했어. 이 코로나에 왜 하셨어요? 계약했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도 계속 오픈해요. 왜 9월달에 또 코로나에 2차 유행이 시작된다고 하는데 자 2차 유행 되기 전에 미용실 차리죠. 그러니까 앞으로 미용실이 더 많아질 거라고. 많아질 걸 계산을 해서 우리가 살 길을 찾아내야 되거든요. 제가 얼마나 깝깝하면 재작년부터 이 앞에 서가지고 여기 우리 원장님 혼자 계시는데도 이 얘기 떠들었어요. 왜? 제 거래하는 분들 잘못돼버리면 저 앞으로 나도 얘기해요. 제가 거래하시는 분들이라도 제 얘기가 미용실 운영하는데 뭔가의 방향을 잡아 들어갈 때 도움이 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미용실이 뭐 작든 크든 앞으로 미용실을 운영하는데 사회가 어떻게, 시대가 어떻게 변해가는지도 모르고 내 마음대로 미용실 운영하면 이제 안 돼요. 옛날에 10년 전에는 그냥 미용실만 차리면 잘 됐다니까요? 저 그때 있잖아요. 부산에서 제일 센 기득권이었거든요. 그냥 뭐 오픈하면 전화 와요. 갖다 달래? 갖다 주면 1,000만 원, 2,000만 원. 얼마나 재밌었겠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되기 시작하는 게 5년 전이었는데 왜 안 될까 싶어서 얼마나 많이 고민을 했겠습니까? 결론은 세상 가는 방향하고 미용실이 너무 늦게 따라가는구나. 그러니까 앞으로 5년 후에 어떤 현상이 발생되지 내 매출은 엄청나게 줄겠는데 했는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줄어버렸어요. 그 5년 전에 제가 어떤 회사하고 계약을 했는 줄 알아요? 볼 때리는 회사하고 계약을 했어요. 저 뭐 하라고 했어요. 왜? 저길 아니면 내가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차별화 말은 하지만 미용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은요 차별화를 할 줄 몰라요. 왜? 우리 쉽게 얘기할게요. 여기도 다 아시는 분들이고 뭐 제가 모르는 분들 거래를 안 하는 분들이니까 뭐 아무 되는 거고 학교에서도 얘기할게요. 그냥 우리 따라하기 영업만 했잖아요. 카피 쳤잖아. 누가 노래할 써가지고 뭐 돈 잘 번다 그러니까 노래하고 써야 돼? 그럼 우리가 30% DC에서 써야지. 누가 무엇다 좋다 하는데 그럼 무엇다 갖다 먹고 또 우리 누구 이렇게 해야지. 거의 대부분의 이 범위 안에서 벗어나 있는 진짜로 뭔가 다른 미용실을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시작해서 제비부분 따라해버리고 옆집에 차려버리고. 뭐 일단 이런 거는 뭐 나중에 뭐 기회가 되면 다시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봐야 될 부분은 맞아요. 왜? 이걸 잘 모르면 앞으로 미용실 어떻게 차려야 되는지 방향 제대로 못 잡거든요. 지금 현재 부산에서 생긴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요즘에 저가샵이 무지막지하게 또 생기기 시작했어요. 덕천 노타리에 저는 몰랐는데 토요일날 뭐 그 근방에 미용실 여러 개 하는 사람하고 밥을 먹다가 깜짝 놀랄 만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와 가감하게 여기 남자 제 또래 남자 대표들이 덕천 노타리에 저가샵을 2개나 더 차렸다고.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무슨 법인인 줄 알겠는데 이제 덕천 노타리 마지막으로 과포화 상태 됐네? 그러니까 그 무슨 미용실이 재미가 없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지. 이유는 결국은 나눠 먹었잖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공급강이요. 덕천 노타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서면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덕천 노타리로 간 겁니다. 아시겠죠? 지금 우리가 있는 미용실들이 만약에 아파트 근방에 나는 몇 개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미용실들 돌아서 한번 봐보세요. 미용실도 무지막지하게 들어와 있어요. 10년 전에 미용실 주변의 숫자하고 지금 숫자하고 한번 생각해보면 그래서 매출이 떨어진 거지. 달리 쌤들이나 원장님들이 일을 못해서 떨어진 건 아니에요. 이게 그냥 세계가 그렇게 흘러갔다는 거거든요. 이게 공급과잉의 폐인 건데 아직도 원장님들은 시술로 해가지고 고객을 더 많이 붙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자꾸 무슨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행사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냥 뭐 30% 할인을 하면 옛날 같으면 미용실의 숫자가 지금같이 많지 않았을 때는 그냥 또 뭐 행사빨이라고 있어가지고 신규 고객들이 그나마 조금씩은 들어왔었잖아요. 지금 거의 없다시피 한 거고, 물론 좀 좋은 위치에 있는 미용실들은 아직도 오긴 와요. 옛날만큼은 안 들어와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
오늘 행사할 때 신규 고객이 평소 고객이 50% 이상이 들어왔다가 내일 빵으로 떨어져 버리면 사람들은 상당히 긴장하는데 단기에 못 잡는다고 10년 동안 매출이 딱 이렇게 떨어지고 요조전까지 다 와버렸거든요. 절반까지 떨어졌어요. 이건 어느 지역에 가면 가장 많이 알 수 있는 거 우리가 보통 평범하게 거래하는 일반 동네 미용실들이라고 하는 게 있죠. 거기 가면 원장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 동네 미용실에 직원이 있는 미용실 거의 없잖아요. 제가 처음 15년 전에 일 시작했을 때요. 제가 거래했던 동래구나 연대구에 있던 미용실들은 거의 대부분 스텝 디자이너들 2명 이상이 있었거든요. 그 미용실들의 매출은 지금보다 간단한 좀 좋았겠지만 거의 대부분 1,000만 원 정도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울산은 어떻게 제가 잘 몰라요. 아셔봤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자리에 그대로 하신 미용실들 거의 대부분 혼자 계시고요. 이 미용실의 매출이 뭐라고 그럴 정도로 떨어진 게 거의 한 300에서 400 정도 된다고. 제가 15년을 거래를 하는 매장들이 있으면 그 이유가 원장님이 못하시고 나이 먹어서 뭐 이렇게 잘못된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미용실 숫자가 너무 많이 생긴 상태에 내가 고객을 잡고 있었어야 되는데 그 고객이 나한테만 몰입해서 시술을 할 수 없을 정도의 뭐 그런 뭐 특별한 메뉴가 없었다는 얘기거든요.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지금 뭐 대원통상하고 전 제품을 다 거래하지 않는 대부분의 미용실들은 한 집 건너 한 집 미용실들의 제품이 거의 비슷할 거거든요. 이게 거의 비슷하다 그러면 원장님들이 잘 동의를 안 하시거든요. 왜 그런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제가 여기서 뭐 이런 영업 얘기할 때 많이 들었던 얘기 중에 클리닉 얘기를 하면서 뭐 브랜드 매장들을 한번 되게 심하게 까버렸던 적이 있거든요. 같은 종류의 제품이라는 건 이제 카테고리를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자, 질문 안 할게요. 무코타하고 파우니코라는 제품 혹시 아세요? 무코타 알죠? 르미네상스 알죠? 이 세 가지 제품이 같은 제품일까요? 다른 제품일까요? 네? 많이 들으셨으니까 이제 쟤네가 돼버렸어. 이 세 가지 제품이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같은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무코타 카피친 게 르미네상스고 르미네상스 카피친 게 파우니코거든요. 제가 너무나 잘 아는 이 제품을 제가 팔았거든요. 이 제품 세 가지를 놓고 차별화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카테고리라고 하는 거예요. 영업하는 사람들이 이 머리가 좀 잘 돌아가면요. 상대방의 제품하고 내가 같지 않았을 때 상대방을 공격을 할 때 카테고리를 묶어가지고 가격을 낮춰갖고 고객을 땡겨서 나의 뭐 색다른 뭐 이런 매뉴얼로 고객을 여러 가지 방법들이 요즘 온라인상에서 되게 많이 쓰는 방법이 있고 제가 영업을 하면서 되게 많이 썼던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미용실들은 이 세 가지 제품이 틀리다고 생각해서 영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고객들은 이 세 개가 틀리다고 알고 있을까요? 같다고 알고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같다고 알게 돼버린 거예요. 왜? 온라인상에 그렇게 얘기를 다 해버렸든지 아니면 한쪽의 미용실이 워낙에 장사 잘 되는 그 영업이 잘 되는 그 옆에 들어온 미용실이 파워니콜을 가지고 묶었다고 똑같다고 공격을 줘버렸을 거 아닙니까? 그럼 가격을 낮춰버렸거든요. 이게 카테고리를 형성시켜서 공격을 할 때 영업적으로 써먹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제 눈에 보이는 미용실들 중에는 클리닉이든지 칼라든 파마약이든 미용실들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그 매뉴얼들이 틀린 게 거의 없다라는 얘기예요. 왜? 가격이 더 떨어졌어요. 이건 공감하십니까? 다르다 그러면 가격을 낮출 이유가 없잖아요. 나만 할 수 있는 거라면 기술이라는 건 나만 할 수 있는 기술이었잖아요. 그때는 미용실 숫자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랬잖아요. 가라고. 우리는 10만원 밑으로 고객 안 받겠습니다. 가라고. 근데 이 사람이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없으니까 그쪽에 왔었는데 미용실 숫자가 너무 많아지니까 여러 가지 정보들이 후발주자들이 광고를 해버렸던 거잖아요. 우리 저 집하고 똑같아요. 우리 저 집하고 똑같아요. 저 집하고 똑같아요. 그러면서 고객들이 이제 비교를 하게 된 거죠. 그게 이제 그 온라인 상업으로 들어가면 뭐 아마존이라든지 알리바바라든지 아니면 우리 네이버나 다음이나 이런 쇼핑에서 비슷한 카테고리를 형성시켜놓고 비교를 하잖아요. 나이키 운동화라 그러면 나이키 운동화 똑같은 걸 갖다 놓고 여러 사이트를 쫙 올려가지고 순서대로 가격을 쭉 매겨버리잖아요. 싼 순서대로. 그럼 고객들은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찾아들어가고 하잖아요. 지금 미용실들이 이렇게 돼 있다니까요. 어디에? 네이버 예약샵하고 카카오 예약샵이 들어가면 엄청 등기 잘 해놨어요. 갈 때별로. 다 이쪽으로 휘말려 버렸어요. 왜? 그게 차라리 편할 것 같아요. 매출 올리는.
이런 문제들 때문에 결국은 지금 미용실의 가격이 뭐 우리 원장님들이나 선생님들이 기술력이 떨어져서 가격이 그렇게 차별화가 안 된 게 아니고 가격이 올라간 게 아니고 떨어진 게 아니고 결국은 이런 사회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사회를 따라가야지 우리가 개인이 어떻게 사회를 우리한테 끌어들이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사회 변화에 대해서 되게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는 지점에서 그 고민을 안 하고 그냥 우리 미용실에 당면한 고민만 하다 보니까 앞으로 헤쳐나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생각을 안 하시니까 제가 너무 답답해서 얘기를 했더니 왜 답답했을까 하면요. 앞으로는 시술을 가지고 차별화시킬 수는 없을 거예요. 옛날에는 클리닉의 종류를 가지고 단가, 백단가를 가지고 손님들하고 많이 얘기를 했지만 이제는 그거 안 돼요. 왜? 아까 제가 간단하게 설명했잖아요. 클리닉 가지고 지금 클리닉을 시술의 가격을 올리려고 써먹는 게 아니고요. 클리닉은 서비스 개념으로 지금 들어가야 된다고 제가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건 뭐 나중에 클리닉 교육을 할 때 제가 따로 얘기를 해드릴게. 그러니까 클리닉을 가지고 아니면 다른 부분을 가지고 객단가를 올릴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속아줘야 될 고객이 별로 없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 원장님들이나 우리 미용하시는 분들 모셔놓고 앞으로 미용실이 가야 될 방향은 판매밖에 없을 거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미용실들이 더 이상 신규를 만들어낼 수 없는 조건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이 조건에서 신규 고객을 잡으려고 그렇게 돈을 쓰고 시간을 투자하고 애를 쓰지 말고 차라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할 수 있는 걸 하자고. 그럼 우리가 지금 미용실에서 할 수 있는 것 중에 나와 있는 게 판매 하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갑자기 뭐 우리 미용실들이 뭐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새로운 뭐 뭔가를 만들어내서 고객을 공략을 할 수가 있는데 미용실들이 그런 걸 만들 수 있는 시간도 없고 그런 자본도 없거든요. 그러면 가장 쉽게 지금 현 상황에서 우리가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방향은 객단가를 올리는 거 하나, 그 다음에 판매를 하는 방향, 이 두 가지거든요. 왜? 근데 신규는 더 이상 없을 거라고. 엄청 위치가 좋은 미용실이나 신규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하는 오너를 만난 매장 외에는 거의 신규 없어요. 제가 얼마 전에 뭐 부산의 뭐 대표적인 매장이라고 하는 화미주에 센텀점에 근무한다는 그 디자이너 쌤이 저한테 얘기하는 걸 들었거든요. 한 달 동안 파마 손님 1명 받았대요, 신규. 그런데 센텀에서.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 미용실 많잖아. 이제 더 이상 혼자 있는 미용실이 아니기 때문에 너한테 갈 수 있는 손님이 작다고. 그리고 뭐 코로나라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 더 심해질 수도 있고 뭐 다시 풀어질 수도 있는데 너네들 오너가 생각하는 그 방향으로 가면 그 상태에서 절대 개선 안 될 거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거기에서 뭐 50%의 그 인센티브를 준다고 해봐야 당연히 얘한테 얼마가 남겠냐. 그러면 그런 미용실도 마찬가지고 일반적인 미용실도 마찬가지고 신규가 그렇게 들어올 수 없는 조건이라 그러면 두 가지 있잖아요. 객단가 올리는 방법, 그 다음에 전판하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객단가 요즘 잘못 건드려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잘 아시죠? 큰일 납니다. 있는 손님도 떨어뜨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5년 전부터 영감했던 초점 중에 하나가 뭔가 근데 더 이상 손님 못 늘릴 거라고. 조건이 안 될 거라고 일반 매장들. 그러면 단가 올리는 거 판매하는 건데 단가를 클리닉을 잘못 활용해가지고 잘못 올려버리면 인신 다 잃어버릴 거니까 단가를 올릴 수 있는 건 카테고리를 약간 형성을 시켜가지고 마케팅을 조금 다른 방향으로 해서 모함과 같이 사람들이 저 정도면 한 2만 원 더 줄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저런 제품을 잡아서 객단가를 모든 고객을 다 끌어당기는 게 아니고 특별해도 괜찮은데 모함해도 이런 식으로 풀어가든지 아니면 판매해야 돼. 근데 원장님들 판매하기 힘들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정말을 되게 잘한다는 매장을 제가 거의 못 봤어요. 뭐 브랜드 살롱들도 그렇고 아니면 뭐 되게 타이트하게 직원들을 되게 무슨 뭐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시스템을 만들었다라고 해서 그 판매 뭐 전판을 되게 체계적으로 하려고 노력하는 매장들도 많이 봤는데 그냥 판매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그 판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미용실에 실제 고객이 몇 명인지 몰라요. 실제 고객이 몇 명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 미용실에서 과연적으로 많이 팔았나 쉽게 팔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보통 거래하는 매장들이 대형 매장이나 작은 매장이나 별 할 거 없이 그냥 흔히 손쉽게 팔 수 있는 뭐 오일 종류나 컬링에서 많이 판다 그러더라고요. 한 달에 많이 팔아 10개 정도 팔거든요. 물론 파는 종류가 많아서 그 정도밖에 못 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 미용실에 뭐 한 3개월 정도의 고객들이 오게 되면 거의 모든 고객의 80%는 그 3개월 안에 방문을 한다라고 계산을 해도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봤을 때 그냥 컬링 에센스라는 그 제품을 하는 특징적으로 얘기했을 때 30개 정도 나간다 그러면 그거 못 파는 거거든요. 커트 손님이 와도 몇 명인데 일반 작은 아주 작은 동네 미용실 혼자 있는 미용실이라도 그럼 거의 못 파는 거예요. 그런데 되게 웃긴 건 그 고객들이 미용실에서 제품 사지는 않지만 다른 데 가서는 제품 살 거 아니에요. 다 산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혹시 미용실 가서 뭐 전판 얘기하다 이거 확 돌아버리면 손님 있잖아요. 그럼 손님 후배 한대 갖고 얘기하거든요. 고객님은 혹시 뭐 오일에 뭐 어디서 사세요? 그럼 저는 마트 가서 사는데 그럼 원장님 불러서 그래요. 이 사람 마트 가서 사는데 왜 여기서 안 팔아 그러면 고객님한테. 제가 막 이렇게 무섭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영업하는 사람들이 되게 재밌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고객이 막 웃으면서 저는 미용실에서 파는 줄 몰랐어요. 원장이 뭐라는 줄 알아요? 우리 여기 있잖아 그러거든요. 그렇죠. 그래요. 아니 저는 진열용이라고. 고객은 오는 그 동선이 있잖아요. 절대 안 쳐다봐요. 카운터 옆에 계산하고 있는데 여기 항상 많이 갖다 놓잖아요. 얘기하지 않는 절대 안 쳐다봅니다. 동선이 있는데 고객은 나 몰랐어. 원장님 보고 발라는 뭐갔냐고. 열심히 발라줬다고. 근데 왜 몰라? 고객님 혹시 얘기하던가? 아니 발라주는데 열심히. 이사람도 어떻게 고객이 사요? 그래서 그 고객이 그날 막 얘기하는데 저한테 그래요. 미용실은요 샴푸부터 시작해서 모든 종류의 제품 다 있습니다 하고 제 나이를 줬거든요. 고객이 몰랐어요. 이게 미용실 문제. 근데 왜 우리 원장님들이나 선생님들이 얘기를 안 할까? 난 너무 잘 알겠어요. 일하기 힘들어. 일하기 힘들어요. 뭐 미용실 와서 해야 될 일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판매라는 게 처음부터 너무 쉬운 것 같으면 뭐 손님들한테 쉽게 팔 수 있는 것 같으면 뭐 그렇게 굳이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판매를 하나 하기 위해서 정말 별의 소리 다 해야 주나 팔까 말까 이 경우들이 생기죠. 판매가 그렇게 쉽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영업하는 제 입장에서 왜 저 사람들이 판매를 되게 어렵게 생각할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제가 이건 뒤에 설명하고 이게 아마 약간 결정적인 차이라고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값이 안 산다와 기본값이 산다라는 거거든요. 요거 이해만 하시면 그 고객이 왜 안 샀는지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미용실이라는 구조는 고객이 미용실에 문을 열고 들어올 땐 파마든 염색이든 커트든지 뭔가의 그 메뉴를 구매를 하려고 온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바꾸면 파마 염색 커트하러 왔지 그냥 문 열고 여기 파마해요 이렇게 얘기하고 들어오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구매를 하러 들어오는 거잖아요. 이해하시죠? 사러 오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러 오는 사람한테 파마를 할 때 뭐 커트가 좀 필요한 사람 같으면 커트를 하나 더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염색을 하게 한다든지 클리닉을 더하게 한다든지 이런 것 정도는 가능해요. 왜? 사람이 심리적으로 뭘 사러 왔다는 사람들한테 설득을 해서 또 하나를 더불어 파는 건 별로 어렵지 않은 겁니다. 그렇죠? 이거 이해 안 가면 이거 교육 막상 놓고 집에 가야 돼. 기본값이 선택지가 고객의 선택지가 미용실에 물건 문 열고 들어올 때 내가 뭔가라도 돈을 주고 하려고 들어온 사람들이잖아요. 이해하시죠? 네. 그리고 그분들이 파마를 하러 온 거지 제품을 사러 온 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제품 얘기를 할 때 기본값이 이 사람이 안 산다라는 쪽으로 바뀌어버린다. 이거 이렇게 얘기하는 게 되게 헷갈리는 거야. 나는 물건 사러 들어가서 물건 사서 여러 가지 종류 있으면 사는 건 당연한 거잖아. 근데 나는 물건 사러 안 갔어. 백화점에 가서 그냥 지나가다 그냥 구경하러 온 거예요. 시간대 오려고. 그 사람한테 눈치 없는 사람이 달라붙어서 물건 팔려고 하면 우리가 제법 많이 한 사람들 야 지나가면 폰방 보고 잘 안 사래야. 근데 저기 가서 왜 저렇게 애쓰는데 2시간을 냈었어요. 못 팔았어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판매 되게 힘들어. 난 차라리 그냥 파마만 할게. 왜? 사온 사람 하게 하는 게 그렇게 무슨 소리라고. 이 차이를 이해를 못 하시기 때문에 영업하기가 힘들다, 판매하기가 힘들다라고 얘기하는 근데 아무도 이런 얘기 안 해줘요. 이런 얘기 혹시 나한테 들어봤습니까? 진짜죠? 아무도 안 해요. 왜 저는 이 생각을 했는 줄 알아요? 저희는 안 산다라는 사람들을 설득을 해서 사게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여기 저희들 우리 모함 컨셉 하는 원장님들도 와 계시고 개인적으로 저희들하고 되게 친한 분들 와 있는데 처음에 정글 이거 얘기했을 때 야 과연 이 사람들이 살까? 저는 항상 어떤 안 산다라는 기본 전제 조건 하에 사람하고 면허 없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3시간을 얘기를 해서 이 사람을 설득을 했는데 거절당해 버리잖아요. 저는 기분 나쁘지가 않아요. 당연히 안 사는 별로 안 산다고 하는데 내가 왜 기분이 나쁜데? 다음에 더 열심히 노력해야지.
그런데 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와서 이 사람하고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안 사면 심리적인 타격감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주저앉아버려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기본값 자체가 틀려서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제가 원장님들한테 충분히 이해한다고. 저거 아무리 말 잘해도 못한다고. 그런데 원장님들 중에 전판 잘하고 싶다고 어디 가서 교육받는 줄 아세요? 다단계 판매장 나와서 멘트 배우러 다니고 스피치 학원 가서 멘트 배우러 다니더라고요. 절대 안 됩니다. 왜 스피치 판매장이나 다단계나 네트워크 판매하는 데 가서 영업을 배워버리면 안 되는가 하면 기본적으로 자, 이 기본값도 틀리지만 그 사람들이 지급하는 제품하고 미용실에서 지급하는 제품이 현저하게 틀려요. 그 사람들은 한 번만 팔아먹으면 되는 제품이고 우리는 고객한테 계속 팔아내야 되는 제품이거든요. 그런데 사람의 말꼬리를 잡고 들어가가지고 제품을 팔아먹는 거,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약점을 활용을 해가지고 뭐 하는 방법, 여러 가지 영업 방법 저도 잘 알거든요. 영업을 20년을 넘어 있으니까. 그건 쓰면 한 일회용이지 그 고객하고 관계를 영원히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제품, 그런 교육이 필요한 영업하고 이런 그 미용실에서 필요한 영업은 전혀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오랜 시간 동안 보다가 이거는 저는 원래 답답하면 직접 나서야 되거든요. 이거 나 말고 할 사람 없겠다. 저는요 그날 열집을 가서 열집의 제품을 보여줬는데 거절을 당하면요. 지금은 이제 담배를 안 피우는데 옛날에 담배 한 대 피우면 날려버리고 다른 집 다 쌌거든요. 심리적인 상태가 틀리기 때문에 처음에 이 상태만 정확하게 개념만 알고 있었으면 거절을 당해도 별로 두려워하지 않았을 건데 근데 어떡하겠어. 우리 선배들이 30년 전, 40년 선배들이 기술자들 파는 게 아니야. 이 컴플렉스 때문에 시작된 거거든요. 외국에 뭐 한 번씩 갔다 오거나 뭐 요즘에 뭐 외국 미용실들 뭐 가지를 못하니까 랜선 여행이라 그래가지고 막 인터넷으로 돌아다니고 보면 외국 가면 막 미용실 중간에 엄청나게 많은 물건 갖다 놓고 막 카트 갖고 들고 다니 사는 것도 보이기도 하거든요.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한 본질은 하나도 들어보지도 않고 야 선진국가 막 물건 산대 미용실가 막 물건 파는데 이것만 배워온 거예요. 절대 안 돼요. 그렇게 될 만한 이유가 있어. 혹시라도 선진국들이 왜 그렇게 제품을 팔게 됐는지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요. 저한테 연락을 하든지 아니면 미용실을 부르세요. 진짜 적나라하게 설명해. 왜 그런가 하면 그 사실도 그거에 대한 진실부터 아셔야지 제품을 팔 수 있는 거예요. 무조건 외국 가면 많이 판대? 자 외국 가면 많이 팔아요 이거 어떤 걸 어떻게 마시나요? 고객들의 이 상태도 모르는데 어떻게 팔 수가 있나요? 자 그러면 저는 영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안 산다를 산다로 바꿀 줄 아니까 여기에 살아남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제가 잘 벌어요. 진짜 잘 벌었어요. 앞으로도 잘 벌게요. 저는 안 산다를 산다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게 되게 간단해요. 스위치를 바꿔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 산다, 그러니까 전원 스위치 알잖아요. 온 오프. 그러니까 안 산다를 산다로 바꿔줄 수 있고 산다도 안 산다로 바꿔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 산다를 가지고 있는 고객이 선택지를 산다로 바꿔주는 아주 간단한 스위치가 있는데 우리 미용실들은 오랫동안 했어요. 오랫동안 했는데 다 실패했어요. 네. 요 얘기까지 넘어가서 알아들으면 참 편한데 우리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4차 산업혁명 그러면 AI 뭐 슈퍼컴퓨터보다 더 대단한 컴퓨터가 데이터를 사람들의 데이터를 모집을 해서 그 AI가 조금만 있다가 보면 아마 우리의 미래까지도 정해준다 그랬을 거예요. 뭐 너는 이과를 가라, 너는 뭐 미용을 해라, 너는 뭘 해라. 이런 사람들이 지금 흔하게 쓰는 뭐 여러 가지 뭐 인터넷 검색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가 하고 싶은 소비의 여러 가지 부분들이 데이터화 돼가지고 그 데이터 AI에 들어가면 그 AI가 내가 뭘 사고 싶다라는 것까지 알아가지고 요즘에 보면 제가 흔히 검색하는 스마트폰에 광고들이 막 들어오잖아요. 그게 데이터거든요. 그 데이터가요. 요걸 이쪽으로 옮겨주는 거예요. 근데 미용실들이 데이터가 없어. 고객들은 우리한테 데이터를 주려고 했는데 미용실들이 데이터를 모으는 방법이 하나도 없다고요. 왜 그런가 하면 이게 대답입니다. 자, 데이터 얘기는 알아들으셨죠? 그러니까 미용실에서 제품을 판매하기, 그러니까 안 산다의 스위치를 산다의 스위치로 바꿔주기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미용실에 데이터가 하나도 없다고. 왜? 우리 원장님들은 소비자인 동시에 판매자잖아요. 옛날에 이게 쉬운 얘기로 부르잖아요. 야, 내가 이거 써보니까 너무 좋더라. 손님들 오면 막 그날부터 한 달 동안 막 내가 써보니까 너무 좋더라. 내가 써보니까 너무 좋더라. 내가 써보니까 너무 좋더라. 온 고객들한테 다 떠들어.
그러면 자기하고 비슷하게 맞는 사람은 아니면 시끄러워 죽겠네 하나 사줄게 이렇게 하시잖아. 근데 어떻게 자기하고 다 맞다고 생각을 해서 영업하는 거에 대한 뭐 체계적인 교육이 없다 보니까 그냥 내가 좋은 건 다 팔 테니까 사인 걱정하지 마. 내가 마음에 무조건 팔게. 이 짓을 아직도 하고 있어. 그런데 어떻게 데이터를 모을 수가 있어? 이거에 대한 한 가지 제품에 대한 데이터가 안 나왔어. 그냥 싫대? 쟤 싫다네? 얘는 좋네? 그러면 얘가 왜 좋아하는지, 얘가 왜 싫어하는지를 찾아내야 되는데 나는 뭐 영업하는 사람 아니고 재수 좋으면 하나 파는 거고 재수 없으면 못 파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도 힘들다 보니까 원장님들이 이거 엄청 유명한 제품이야. 요즘 고객들이 많이 산대. 그러니까 원장님들이 파마나 염색을 하거나 커트를 칠 때 고객을 대응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되게 많잖아요. 광고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이런 힘들도 많은데 판매를 할 때는 아무것도 없어. 그냥 누가 잘 판대. 요즘 이게 대세래. 이런 식의 영업밖에 안 되다 보니까 우리가 정작 필요한 데이터가 하나도 안 쌓여있는 거예요. 4차 산업은 데이터 싸움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어려운 말 같죠? 이거 어려운 말 아니에요. 왜? 원장님들이 오랫동안 상대했던 그 고객들, 단골 고객들의 모질이라든지 아니면 그 파마의 형태라든지 그 스타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입력돼 있잖아요. 머릿속에. 이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을걸? 이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을걸? 그런 것들은 다 기억하고 있는데 판매 쪽에만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어. 그냥 그날 운수 싸움이야.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운수 싸움에 결합돼가지고 잘못 물건 팔아버리면 단계같이 되어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하나 팔아서 잘못하면 손님 우리 미용실에 못 오게 돼요. 그래서 모든 미용실은 정판을 못하게 했어요. 손님 떨어진다. 강요한다고. 그런데 약간 빗나간 얘기지만 지금 모든 미용실 원장님들이나 모든 미용실의 디자이너들이 떨어진 매출을 어디 가서 보충을 할 거예요. 돈이 안 되면 미용실 접어야 되는 거고 돈이 안 되는 미용실에 근무를 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근데 더 이상 시술의 메뉴를 가지고 매출을 올릴 수 없는 한계에 직면했는데 팔아야 되잖아. 근데 팔으라고 시켜놨더니 그냥 유명한 외국 유명한 제품을 쫙 깔아놨어. 미안하지만 이번 코로나 때 우리 고객들이 50대 넘은 사람들까지 이걸 검색 다 했어요. 쌀 구매하거나 뭐 필요한 생필품 구매하면서 야 과연 이런 거 검색 안 했을까요? 아주머니들이 50대들까지 40대 정도까지 제가 인터넷 검색하는 세대 해외 제품을 인터넷에서 검색하는 세대 아닌 세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요. 저희들 제품 중에 재수없어 딱 한 분 80 거의 90%는 제가 인터넷 뜨는 제품 거의 없거든요. 한 2개가 떴어요. 근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20대, 30대, 40대 딱 순서가 있더라고요. 찾아내는 순서가. 그 사람들이 인터넷, 온라인에 쇼핑을 한다는 사람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근데 요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어쩔 수 없는 격리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생필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마트에 온라인 매장을 들어가